네, 여러분, 2부 방송 시작했습니다. 그 2부 방송의 또 주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좌파 우파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아, 공산주의 시스템인가, 사회주의 시스템인가, 민주주의 시스템인가, 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 시스템인가, 요렇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지금 공병호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공병호 TV에서 그 얼마 전에 그 홍해걸하고 여에스더 씨가 뭐 집이 나왔었나 봐요. 방송에서. 그래서 뭐 70억 집, 25억 그림, 뭐 돈자랑 비판에 홍해걸 의사는 돈 벌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그래요. 이런 게 무슨 논란이 될 수 있나? 제가 지금 뭐 홍해걸이나 뭐 홍해걸 씨나 여애써 씨를 편들어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돈을 자랑을 하던 뭐 돈을 뿌리고 당기던 뭐 무슨 뭐 기부를 뭐 하던 전 재산을 기부하던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기부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당이나 어떤 지도자의 어떤 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자기 돈도 함부로 줄 수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내가 어디 뭐 어떤 개인한테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고요. 물론 뭐 상속세나 뭐 무슨 뭐 증여세 같은 거를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는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사회지만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어떤 분이 뭐 저 평생 모은 뭐 재산 뭐 몇백억을 뭐 어느 재단인가요? 어디 기부를 했더니 그 뭐 자식들한테 뭐 어마어마한 그 상속세인가 뭐 증여세가 세금이 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저기서 그래서 이게 뭐지 뭔가 뭐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되어 가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이 홍해걸 씨나 여에스더 씨 집에 뭐 이런 뭐 70억대 집과 20억 뭐 그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네티즌들이 뭐 돈 자랑했다고 비판을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를 욕하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것도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분들도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정말 지금 정말 자기한테 와닿는 피해나 어떤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댓글을 답니까? 아니 천억이 있던 뭐 조단위 돈을 자랑을 하던 무슨 상관이죠? 그걸 무슨 댓글까지 달아가면서 욕을 하고 뭐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 제가 한 가지 또 지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뭐 동성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동성애 페스티벌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뭐 서울이나 뭐 대구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뭐 길바닥에 이제 그 대로변에 대낮부터 도로를 양쪽 다 뭐 막 도로를 막아놓고 막 무슨 그 뭐죠 막 끈팬티 같은 거 막 그 털 들이들에 달린 수북하게 난 그 트랜스젠더들 그 이런 분들이 막 그 아이들 지나가는데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같이 지나가는데 막 그 끈팬티 입고 막 물총 쏘고 막 그 술 먹고 막 엉덩이 흔들고 춤추고 이런 것들 무슨 무지개 깃발 들고 이런 거 요즘 젊은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뭐 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아니 홍해걸 씨가 무슨 뭐 70억 집 그게 자랑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것도 그리고 자랑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판단은 본인 개인이 하는 거지 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는요 최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뭐 사고 생각의 자유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너무 비판 비난하지 마세요. 남을 해치거나 남한테 직접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뭐 칼로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사기를 이러지 않는 이상은 뭐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비난을 합니까? 그리고 당신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이 사회가 민주주의 세상이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불평 불만만 하지 마시고 국가에다가 바라는 건 바라지만 마시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을 착취하지 마시고요.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사들이 돈 많이 벌고 뭐 대한민국 의사들 연봉 3억 4억만 자꾸 얘기하는데 연봉 3억 4억 받는 의사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봉 3억 4억 받는 사람들의 리스크를 왜 리스크는 얘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왜 연봉 3억 4억 받는 것만 얘기합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 볼까요? 지금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명절 무슨 휴가비만 지금 뭐 850만 원인가요? 그래서 그 돈을 왜 줍니까? 국민들이 왜 받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인 연봉은 5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방송에 봤습니다. 실질적인 연봉. 실수령액 뭐 무슨 실용액 1억 얼마고요.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저기 하면 거의 그 실수령액은 5억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특정 직업군을 비난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마녀사냥하지 마세요. 자기네들의 어떤 정책이나 자기네들의 어떤 그 합리적 뭐죠 이익을 위해서 그 손톱만큼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직업이나 어떤 그 인종이나 어떤 뭐 단체나 개인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팩트를 여러분들이 조사하셔가지고 본인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지. 그냥 공중파에서 얘기하면 뭐 그냥 갑인 줄 알고. 지금 뭐 저기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또 뭐 변이 유행한다 그래갖고 뭐 슬슬 또 밑밥 깔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댓글이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처음에 뭐 그 주사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손가락질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에서 주사 제일 많이 맞은 국가입니다. 근데 감염률 거의 탑이었습니다. 탑 3 안에 들어갔습니다.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만 봐도요. 맞은 분들이 더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요. 더 목소리도 진짜 괴물처럼 변하고요. 더 후유증이 오래 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저는 그 주변에 지금 제가 누구라고 뭐 이렇게 특정지에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 어떤 그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처참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주사 맞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맞아라 안 맞아라 뭐 마스크를 써라 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집에도 한번 안 찾아가고 전화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왜 남한테 무슨 뭐 죽어나가도 부모가 죽어나가도 전화도 한 통도 안 하고 무슨 뭐 밥을 먹고 사는지 반찬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양반들이 뭐 무슨 주사 안 맞는 사람한테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맞으라고 하고 합니까? 그리고 언제 그 주사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슨 남을 위해서 맞는 게 정의가 남을 위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 걸리려고 맞는 건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그걸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그걸 또 그냥 그게 좋다고 맞아야 된다는 사람은 그냥 가서 맞으란 얘기예요. 남한테 강요하지 말고. 그런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리고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뭐 정부가 자기 생명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무슨 뭐 정부한테 무슨 과학적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를? 마스크 써도요. 다 무슨 비말 침은 좀 들틀 때 뿐이지 바이러스는 다 통과합니다. 오히려 이 마스크 쓰다 보니 마스크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말 미세 플라스틱이나 어떤 공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 때문에 그 마스크로 인한 피해 물고기들이나 무슨 새들이나 죽어간 뭐 거북이들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부리가 막 마스크에 감기고 다리가 감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바닷가나 바다나 어떤 강이나 산이나 묻혀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서 그걸 다 우리 인간들이 또 입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다 있는 거니까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열 많이 나고 앞으로 이제 또 코로나 변이 온다고 또 이제 밑밥 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무슨 조류독감이든 뭐든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천연두든 조류독감이든 또 개수작 부릴 수 있는데, 자기가 겁나고 무서우면은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돌아다닐 거면 본인이 마스크를 뭐 원하신다면 두 겹 세 겹 쓰고 다니세요. 남한테 강요하지 마시고. 그리고 열이 있거나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물론 침을 튀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고, 뭐 남한테 뭐 기침도 안 하는 사람한테 뭐 마스크 써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산소 부족으로 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돈 자랑을 뭐 홍해걸 씨나 여혜서 씨가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분들 뭐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자유고요. 뭐 저 사람도 굉장히 쿨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뭐가 중헌디, 그 영화 대사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처럼 이런 어떤 그 연예인들이나 어떤 TV 셀럽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리고 TV 지금 그 PD가 물어본 겁니다. 이 집이 얼마입니까? 이 그림 얼마에 물어본 거예요. 그거 대답한 것 뿐입니다.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언론들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언론들은요. 노이즈를 먹고 사는 족속들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이 기본이에요. 언론은. 방송은요. 노이즈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인간들이 심리가 굉장히 간사하고 영악합니다. 근본적으로. 질투심이에요. 남 잘 되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남 잘 되는 걸 꼴 못 봅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겁니다. 언론에서요. 그런 심리를.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네들 부류끼리는 이렇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돈이 뭐 적은 사람들이거나 뭐 중산층이나 서민 같은 분들은 서로 물어뜯고 막 싸우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슨 뭐 상류층들이나 이런 분들 절대 뭐 겉으로는 뭐 표면적으로는 뭐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절대 자기네들끼리 있을 땐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합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만의 룰이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대한민국 분들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우는 줄 아실 겁니다. 맨날 싸우는 줄 알 거예요. 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정당에서 무슨 힘 무슨 더불어 뭐 이것들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또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뭐 정치들이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신에 싸우라고 국회의원들 뽑아놓은 거예요. 쉽게 해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종놈들입니다. 뭐 종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종이에요.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들 혈세를 주면서 종을 부리라고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인들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정치화되고 있고요. 정치는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에 뿔 나는 거예요. 지금 저 양반 윤가 양반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 운영하면서도 저 어디 대구인가요? 지금 어디 저 휴가 나간 데 보니까 아주 무슨 신주단지 못 짓듯이 난 그 지역민들 보고 정말 진짜 디스커싱하고 역겨워가지고 구토가 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신봉을 합니까? 제가 무조건 미워하고 헐뜯고 뭐 때려 죽이란 얘기 아니에요. 정도껏 하셔야죠. 저는 그래서 뭐 박근혜, 뭐 문재인, 뭐 이명박, 무슨 윤석열, 뭐 문재인 이런 사람들 저는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이제 비웠습니다. 그 사람들 미워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저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값 치르면 됩니다. 제값 치르면 돼요. 저주할 것도 없고요. 정확하게 제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제값 치르셨잖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 지금 제값 치르신 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차례가 다 갈 겁니다. 그분들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좀 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갖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예를 들어줄게요. 겉으로는 굉장히 싸우는 모습 보이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그분들이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사석이라고 어떻게 보면 사석이죠. 출판 기념회 한번 가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출판 기념회를 가보시면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거의 무슨 의형제 형님 동생 하면서 막 악수하고 막 포옹하고. 그 출판 기념회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인 뇌물을 받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판 기념회 하면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화기애애해요. 왜냐?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상대 당이든 간에 그분이 출판 기념회에서 후원금 많이 들어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그겁니다. 상류층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힘을 합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던져놓은 어떤 올가미, 어떤 이간질, 갈라치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국민들끼리 힘을 합쳐야 돼요. 이제는. 저 국회의원들이 사석에서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것처럼 저 보이지 않는 세력들, 저 정치권 위에 뒤에 숨겨져 있는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세력들처럼 끼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돈은 가진 거, 금전적으로 가진 건 없지만 이 세력, 쪽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무서워하는 게 그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들 개개인은 개똥으로 압니다. 뭐 단체나 개개인은 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 그렇게 개고생하고 정말 외국 의사들이나 뭐 OECD 의사들에 비하면 정말 수가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착취를 해갖고 지금까지 유지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나 단체는 개똥으로 아는 거예요. 뭉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하지만 정치권이나 어떤 백그라운드 세력들, 돈과 권력과 금융을 움켜쥐고 있는 세력들은 자기네들끼리 힘을 굉장히 합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국민들 개인들이나 어떤 단체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제는 싸우지 말고요. 그래서 이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끝 막바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 올 찬바람이 불기 전에 이제 대학병원들 이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영화 안 된다고 하는데 민영화 될 겁니다. 저는 뭐 예측이 이제 눈에 뻔히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대한민국 의료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100만원짜리 수술하면은 70만원밖에 못 받는 30만원씩 적자 나면서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의료를 만든 국회 의사들을 박수치고 정말 지금 금메달 메달리스트들처럼 뭐 스포트라이트는 못 해줄 망정, 화환과 금메달은 못 걸어줄 망정, 정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마녀사냥하면요 죄 받습니다. 그 죄값 다 이제 치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 우리가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할 텐데 의사의 얼굴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싫든 좋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51년째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치인 얼굴 딱 2명 봤습니다. 지금까지 2명 봤습니다. 그것도 선거 때 펴달라고. 안 봐도 그만이고요. 그냥 투표만 잘하면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투표인데 투표도 안 하면서 무슨 뭐 국회의원도 욕하지 마시고요. 투표라도 하면서 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한 번도 안 봐도 되고 뭐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 2명 볼 수 있고 안 봐도 그만이지만 의사들은 최소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백 번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몇백 번, 뭐 한 1000번 가까이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판단하세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판단할 때가 왔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질 때가 된 겁니다. 무한의 동안 흔들리지 마시고요.
뭐 오늘도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게 그래요. 이 유튜브가 업로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 8월 5일날 올린 방송도 원래는 8월 4일 새벽 2시, 1시인가부터 시작해서 2시에 촬영 끝나서 2시에 업로드를 해놓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까지도 업로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쯤에 제가 다시 업로드를 해갖고 한 20분인가 8시 안 돼서 이제 간신히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영상이. 그러니까 뭐 특히 뭐 한 20분 30분 이상 30분 넘어가면 굉장히 이게 업로드가 굉장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자주는 아니어도 쇼츠에 이제 뭐 찬송가도 올리고 어떤 기독교적인 생각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고 쇼츠를 올리는데, 그런 거를 올리고 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이게 좀 불합리하고 좀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좀 유튜브 지금 관계자들이 뭐 알고리즘이든 이런 거 보시고 좀 하시면 좀 이게 좀 윗선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걸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이제 날씨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는 지금 보니까 뭐 외과 의사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아프시면 안 되고, 물론 내가 아프기 싫어도 아파지면 어쩔 수 없지만 다치시거나 어떤 외상을 당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개혁신당,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나마 현실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딱 한 명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를 내시는 분은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국회의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당연히 살릴 수 있는 병이 뭐 외상이, 내일 가면은 당연히 죽는 병이나 외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고요. 지금 외과 의사 뭐 보니까 12명 남았다고 그러는데 뭐 6명도 뭐 반도 뭐 내년이면 뭐 만료가 된다고 하고, 뭐 정말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지금 300명인데 뭐 100명 줄여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저는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많을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하지만 지금 이렇게 외과 의사들 이렇게 없어지고 막 외과 의사가 300명이었는데 뭐 100명은 뭐 없어져도 된다? 아닙니다. 외과 의사들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의료 문제는 정말 생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고요. 좀 판단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긴 시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오늘도 뭐 부드럽게 좀 나긋나긋하게 좀 방송을 하기로 여러분한테 약속을 처음에 시작할 때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언성이 높아지고 좀 말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방송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이제 야외로 이제 촬영을 하러 나가서 이제 제 모습도 좀 화면에 공개를 하고요. 뭐 먹방 아닌 먹방도 가끔 하고요. 그리고 차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이제 방송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뭐 기대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뭐 지혜나 뭐 학벌이나 학식이 뭐 풍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뭐 제 나름대로 이 사회 이슈,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뭐 좀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지고,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후대들에게 좀 더 나은 better tomorrow, 더 나은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전문의는 아니지만, 뭐 교수나 무슨 박사나 뭐 기자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보이는 공병호 박사님처럼 뭐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도 좀 사회의 목소리를 좀 내고 싶고, 그리고
뭐 제 자랑을 하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 한 명의 부모로서, 한 명의 기성세대로서 대한민국에 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참여해 주시고요. 댓글도 보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좀 답답한 마음, 뭐 생각이나 어떤 저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을 좀 못하겠다, 그리고 좀 뭐 시간도 없고 좀 쑥스럽고 한다 그러면 댓글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으로 방송을 해드리고요. 뭐 공개를 원하시면 이제 뭐 저기 아이디든 뭐든 공개를 해갖고 제가 방송도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그 이제 휴가철이니까 휴가 잘 보내시고요. 재밌게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사고 없이 무탈하게 올 이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